스님, 수행을 하면서 중요하게 가르쳐 주시는 게 대상이 아니라 마음이다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타인과 갈등이 있거나 제가 하는 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대상에 대해서 제가 화를 낼 때 예전 같으면은 저 사람은 저게 못됐고 이거를 잘못했고 이 일은 이래서 안 되고 어떤 조건이 안 되고 이렇게 대상에 대해서 화를 많이 내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 타인이나 대상으로 달려가는 마음을 돌려서 그 대상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제 마음속의 화,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집착, 어리석음, 이 번뇌를 보는 쪽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화는 많이 가라앉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 번뇌가 가라앉는 것과 인간관계가 실질적으로 좋아지거나 일이 실제적으로 잘 되는 것과 100%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문제나 갈등 자체를 해소하고 일을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저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타인이나 일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래서 내 마음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일의 상황에 대해서도 분별하고 판단하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를 길러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상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차피 이제 살면서 그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고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는 이제 마음이 어떤 대상을 분별하면서 그 상황을 분별하고 또 적절히 이해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우리 삶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별을 할 때 보통은 사람들이 그게 이제 그런 분별의 기반, 어떤 마음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에 그 동력이나 그 기반이 되는 게 뭔가를 좀 살펴보면 대체로는 그게 탐욕 아니면 성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화로 인해서 그런 생각과 분별이 계속 이루어진다거나 자기 욕망을 그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질문자 같은 경우 이제 그게 화가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해서 화가 날 때 그 화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생각이 진행되면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일단, 그래서 이걸 그 대상으로 자꾸 이제 마음을 기울이면서 계속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화가 났을 땐 더 화가 날 가능성이 크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자기 내면으로 마음을 돌려가지고 아, 나한테 화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좀 살펴보게 되잖아요. 이제 화가. 그러면서 이제 이 화라는 것이 이제 자기한테 화가 일어난 걸 알아차리고 이제 화를 내려놓고 이런 이제 수행, 그러니까 대상보다는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데 좀 더 이제 중심을 두고 이제 수행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화를 버리는 그 자체에서 끝나게 되면은 또 사실 그게 좀 한 가지 부족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분별을 안 하고 화를 안 내는 거 그 자체가 목적이 뭐 그것도 되게 중요한 어떤 수행의 과정이지만, 또 그렇게 해서 마음이 좀 가라앉고 이제 좀 마음이 차분해지고 고요해지면 우리가 어차피 또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자주 접하는 대상이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적절히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없으면 계속 그걸로 인한 또 번뇌가 발생하기 마련이거든요. 우리는 어차피 조건에 영향을 받으니까, 주변의 조건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 지금 당장 어떤 화가 일어날 때 화를 가라앉히지만, 화를 가라앉혀서 마음이 좀 고해지고 평온해지면 이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이 지금 저 대상과 나하고의 관계에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내가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다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이런 거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고요한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바르게 사유해서 이런 지혜를 개발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너무 대상을 그냥 외면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화만 버리는 쪽으로 계속 노력하다 보면 사실 그 상대 대상이 어쩌다 한번 만났다 그냥 사라지는 존재라면은 다시 인연을 이어갈 필요가 별로 없는 사람 같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계속 부딪혀야 될 사람 같으면 지속적으로 그 자극들이 오잖아요. 그럼 이 자극을 헤쳐나갈 때 이제 계속 그쪽에 이제 상대에 대한 그런 자극이 왔을 때 그거를 적절히 대처하는 그런 노하우나 지혜가 없으면 계속 뭔가 나한테 자극이 오고 이제 화가 일어날 거고 또 그거 버리는데 또 막 몰두할 거고 이런 게 이제 반복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일단 마음이 좀 가라앉고 나면 왜 이런 문제가 이제 둘 사이에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고 또 이 상황들이 내가 나하고 이제 둘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건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그런 거에 대한 적절하게 이제 판단하고 그 노하우 그런 이제 나름대로의 경험이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많이 좀 쌓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고 내 화만 가라앉히는데 노력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상황 판단이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조건에 대한 판단이 좀 안 되는 거거든요. 대상의 조건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니까 제가 대응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번뇌는 이제 어느 정도 가라앉힌 쪽으로 노력했지만 또 이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이 자극을 또 대상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이게 번뇌를 유발하지 않고 괴로움을 유발하지 않는지 이런 거에 대한 조건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화가 일어나면 그 화를 일단 가라앉히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건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 고요한 마음을 가지고 이 관계에서의 원인이나 이 관계가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나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사유하고 숙고해서 그런 나름대로의 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노하우를 익혀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내 마음만 볼 게 아니고 그 대상의 조건들이나 대상의 상황들, 대상의 어떤 부분은 뭐 유익하고 어떤 부분은 해롭고 이런 걸 파악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저한테 아주 많은 화를 줬었던 대상이나 상황들이다 보니까 가라앉았다고 생각했던 화가 그거를 특히 이게 잘못됐고 이거를 문제였던 거고 이거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화가 다시 씨앗이 살살살살 오더니 생각을 하면 할수록 화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대상에 대한 조건을 분별하는 지혜를 키워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화와 함께 생각을 하니까 이게 지혜 같지는 않고 그냥 분노만 일으켜서 이렇게 화내지 않고 대상에 대한 조건을 잘 파악하는 지혜를 개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자기 내면을 보면서 이제 화를 가라앉히는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화가 그래도 일시적으로 가라앉은 마음이 좀 차분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문제가 있다면 이게 좀 우리가 그래도 부처님 말씀하신 바른견해에 대한 기본적인 건 알고 있으니까 내가 한 행동이 이제 좀 선한 건지 해로운 건지 이런 것 정도는 알 수 있고 또 이 둘 사이의 문제가 어떤 면에서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참여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상대가 잘못한 거라면 그건 또 그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관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나한테 이제 내가 그런 화라든가 이런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숙고를 좀 해야 되는 거죠. 법답게. 그게 이제 근데 이런 숙고를 하는 거에 대한 바탕이 되는 게 소위 말해서 화가 가라앉은 상태.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우리가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런 삼매를 어느 정도 기반으로 한 그 사유, 숙고일 때는 그게 이제 의미 있는 사유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 같으면 오히려 사유를 멈추는 게 좋아요. 그럴 때는 분별 안 하는 게 오히려 유익합니다. 근데 내가 이제 좀 마음이 좀 차분해져서 그래 냉정하게 한번 이 상황을 판단해보자. 둘 사이에서 이렇게 내가 이 상대를 보고 계속 화가 일어나는 그 원인이 뭐고 어떤 조건에서 내가 화가 일어나고 어떤 행동이나 어떤 거에 대한 그 때문에 내가 불만족이 일어나는지를 고찰해 볼 수 있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그냥 단순히 내 마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상대가 예를 들어서 나에 대해서 뭐 좀 자존심을 건드렸다거나 또 뭐 거짓말을 했다거나 또 뭐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내가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낸다거나.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와 다른 행위를 했을 때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 파악이 되면 이제 저거는 저 사람의 어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좀 좋지 않은 기질 때문에 문제다. 이런 거 같으면 내가 거기에 크게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적절히 대응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내 잘못이 나의 어떤 부족함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커졌다면 내 스스로 반성하고 그걸 바꾸도록 변화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관계 사이의 문제를 점점 이렇게 냉철하게 자꾸 판단하다 보면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대처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는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는 또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런 거는 내가 한다고 어찌 될 수 있는 게 아닌 경우는 그냥 그 공적으로 뭐 처리를 한다거나 어떻게 보면 아예 뭐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로 이제 맡긴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대응 방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간관계의 문제라는 거는 사실 개인의 어떤 통찰력, 개인의 일단 이제 그 본인의 마음이 이제 좀 화가 없고 좀 고요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게 첫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관계를 풀어나가는 것도 또 자기의 지혜로서 또 상황 판단을 잘할 수도 있지만 또 이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또 정보나 또 이런 걸 잘하는 사람에 대한 조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럴 때는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뭐 반응을 할 필요가 없구나. 또 이런 거는 비록 내가 저 사람이 좀 괴로워하고 이렇더라도 이런 거는 둘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오히려 좀 따끔하게 이야기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판단은 좀 경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경험이 좀 축적이 잘 되면 오래 이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쌓이면 이제 좀 아주 노련하게 판단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시행착오를 하게 되고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긴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마음만 고요히 하는 것에서 끝나버리고 이 관계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숙고하고 이거를 좀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한 판단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계속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계속 부딪히는 관계라면 이거를 어떻게 했을 때 둘 사이에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괴로움이 적어지고 분란이 적어질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찾아내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훨씬 많은 번뇌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굉장히 많은 지혜와 경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살아보면은 사실 뭐 이런 생명 없는 사물에 대해서 일어나는 화 같은 거는 화라든가 그런 집착은 상대적으로 버리기 쉽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힘든 게 다 뭐냐면 버리기 힘든 번뇌들은 대부분 다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그게 훨씬 복잡하거든요. 그런 거는. 상호간에 주고받고 또 내가 한 말이나 행동 이런 거에 또 상대가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또 내 자존심을 건들고 막 서로가 감정을 건들고 이런 말들과 행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훨씬 더 복잡한 번뇌 구조가 있거든요. 그게. 거기다가 제 마음은 그래도 편안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조직 전체 혹은 지금 하는 일에 현저한 피해를 준다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든 바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되게 큰 네, 문제기도 그런 거에 이제 제일 첨예하게 나타나는 게 조직에서의 문제거든요. 조직에서는 또 그 한 사람을 방치하다 보면 그 조직 전체가 괴로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부득이하게 또 이 사람을 조직에서 이렇게 떼내야 되는
그런 일도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뭐 스님들 세계에서도 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계라는 게 사람을 처벌하고 막 이렇게 망가뜨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같이, 수행자들이 같이 모여서 수행을 하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수행하는데 크게 방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이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뭐 이렇게 상대를 생각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람을 계속 같이 있음으로써 다른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수행에 방해를 받은 경우는 이 사람이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이게 좀 일단은 이 집단에서 좀 분리시켜서 이 사람도 스스로 반성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되고, 그게 이제 그 사람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조직의 그걸 위해서도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제 어떤 그 계를 어겼을 때는 적절한 그 참회의 과정을 거치게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잘 극복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걸 그냥 무조건 방치하는 것만이 자비가 아니거든요. 자비라는 게 그냥 그 사람의 잘못을 그냥 다 그냥 참고 인정해주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자비라고 하는 게 오히려 나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조직, 그 성가나 이런 조직에서도 계율이라는 게 있듯이 어느 조직에서도 그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조직 전체에 영향을 주고 악영향을 준다 그러면, 그럴 때는 그게 적절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도 또한 되게 의미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판단까지 가려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타인이나 그 상황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되고, 근데 그럴 때 화 없이 분별을 해야 지혜로 갖춰지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내가 모든 걸 다 참고 나만 화 안 내면 돼 이렇게만 하는 거는 그건 적절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정말 자기가 완전히 뭐 탐진치를 다 버릴 수만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또 설사 그래 이제 자기 마음에서 탐욕이나 성냄이 점점 버려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질수록 이런 상태에서 뭔가 보는 눈이 이렇게 예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단력도 아예 안 생기진 않거든요, 절대.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바른 견해에 따라서 법답게 상황을 풀어내는, 그 관계를 풀어내는 이런 방법들을 좀 잘 알면 그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되게 지혜로운 그런 판단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해서 나중에는 아주 상황 판단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렇게 돼야 이제 자기한테 일어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효과적으로 이걸 이제 제거할 수 있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지혜가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